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이 많은 박스들을 내가 왜 모으고 있나? 인슐린을 만든다? 안녕하세요, 당뇨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적의 약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그 발견, 그 이후의 인슐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21년 벤팅의 인슐린 발견 덕분에 짧게는 몇 주, 길어도 몇 년밖에 살지 못했던 당뇨병 환자들의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 인슐린 제조 특허권까지 1달러에 오픈하면서 미국, 유럽에서 인슐린에 대한 많은 연구가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벤팅은 개의 췌장을 이용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소나 돼지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추출했는데, 인슐린 효과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작용했고, 지속시간도 8시간 이내로 짧아서 소나 돼지의 동물 췌장 인슐린을 속효성 인슐린, 레귤러 인슐린, 액트 레피드 인슐린이라고 불렀고요. 작용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다가도 할 수 없이 중간에 일어나서 인슐린을 맞아야 했고요. 그렇다고 자기 전에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새벽에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지속 시간을 더 많이 늘리려는 연구가 이 시기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류에 정자핵이 함유되어 있는 염기성 저분자량의 단백질인 프로타민을 인슐린에 첨가하자 인슐린 작용이 느려지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1936년 장시간형 인슐린인 프로타민 인슐린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캐나다 코돗 연구소에서 프로타민 인슐린에 아연을 첨가해서 작용 시간을 더 많이 늘린 프로타민 아연 인슐린을 개발했고요. 그 이후에 1946년 덴마크 노르디스크 제약사의 하게도른이 작용 시간이 획기적으로 길어진 아이소페인 인슐린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중간형 인슐린인 MPH 인슐린입니다. MPH 들어보셨나요? 제가 당뇨 초창기에 중간형 인슐린, MPH 인슐린을 맞았었거든요. MPH의 첫 자인 N은 뉴트럴, 중성이라는 의미로 아연이 들어있어서 중성용액에도 잘 녹는다는 뜻이고, P는 프로타민의 첫 글자로 인슐린 작용 시간을 늘려준다는 뜻이고, H는 개발자 하게도른의 H입니다. MPH는 인슐린을 맞은 후 1시간 30분째부터 작용이 시작돼서 8시간에서 12시간의 최대 효과가 나타나고 24시간까지도 효과가 지속되는 중간형 인슐린이고, 속효성 인슐린과 혼합 주사도 가능해서 혈당 관리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또 1953년 노르디스크에서 아연 함량을 조절해서 작용 속도를 여러 형태로 만든 렌테 인슐린, 세미렌테 인슐린, 그리고 울트라 렌테 인슐린을 개발하면서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 선택 폭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인슐린들은 대부분 소나 돼지의 동물 췌장을 이용을 했는데, 추출 과정에서 미량의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서 알러지 반응이나 가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1973년엔 동물 췌장 추출 과정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한 단일 성분 인슐린인 모노컴포넌트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부터는 돼지 인슐린을 효소 처리까지 해서 인간 인슐린 DNA 구조가 똑같은 단일 성분인 인간 단일 성분 인슐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인슐린들은 사실 동물 췌장의 인슐린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슐린들은 사실 동물 인슐린이 아니고 DNA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합성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을 만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인간의 인슐린 구조, DNA, 배열 구조를 알게 되면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직접 인슐린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의 유전자에 인간 인슐린 DNA 구조를 심어서 인간 합성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인간 합성 인슐린의 첫 시작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생화학자 프레데릭 생어입니다. 프레데릭 생어는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인슐린 단백질, 아미노산, 배열 구조를 알아내서 1958년 첫 번째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20년 뒤인 1980년 DNA와 RNA의 염기 서열을 해독하는 방법으로 노벨 화학상을 또 받았습니다. 프레데릭 생어는 사슬 모양 단백질 분자의 말단정법으로 다이나이트로 페닐 화법을 생각해낸 이후 무려 10년 동안 이런 DNA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55년 소의 인슐린에서 인류 최초로 인슐린 아미노산 구조를 알아냈습니다. 인슐린이란 단백질은 총 5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참고로 소 인슐린은 사람 인슐린과 48개의 아미노산이 동일하고 3개만 다르다고 하고요. 돼지 인슐린은 사람과 1개만 아미노산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구조만 이렇게 단순히 알아서 인슐린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인슐린의 좀 더 입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했어요. 이건 도로시 호지킨이라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여성 화학자가 알아냅니다. 도로시 호지킨은 1964년 X선 분광기로 비타민 B12의 분자 구조를 밝혀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그 이후에 인슐린 입체 구조를 알아내려고 정말 수없이 많은 X선 실험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X선 스위치를 이렇게 작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았다고도 해요. 마침내 1969년 그녀는 X선 회절법으로 X선 사진 위에 무려 7만여 개의 반점을 분석해서 드디어 인슐린의 입체 구조를 알아냈습니다. 무려 35년간의 끈질긴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인슐린 구조는 완벽하게 알았고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남아 있었어요. 1972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생화학자 폴 버그가 두 다른 생명체 동물 바이러스에서 DNA 유전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재조합하는데 인류 최초로 성공합니다. 이분도 그 공로로 198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1977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굿먼과 러턴은 쥐의 인슐린 DNA를 대장균 박테리아의 DNA에 이렇게 심어 넣어서 대장균 박테리아로 쥐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드디어 성공합니다. 이러한 많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1978년 미국 일라이 릴리하고 제넨텍이라는 그 유명한 의료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사람 인슐린 DNA를 박테리아 DNA에 넣어서 드디어 인류 최초로 합성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인슐린이 이제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엄청난 생명공학 기술의 집합체인 거죠. 그리고 1980년 미국 일라이 릴리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이 인슐린을 휴물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처음으로 사람에게 직접 주사하고 1982년 10월 FDA의 승인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바이오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인 휴물린이 탄생하였습니다. 인류는 드디어 동물에서 추출한 인슐린이 아닌 DNA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인슐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인슐린과 관련된 부작용이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1982년생이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인간 합성 인슐린이 저랑 나이가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지금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는 이 인슐린은 어느 날 갑자기 한두 명의 과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중세 이후에 유럽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 그리고 1921년 벤팅의 발견,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슐린이 노벨상 제조기 같아요. 우리 인류 역사상 인슐린만큼 획기적으로 삶을 개선시키고 인류의 생명을 이렇게 많이 구한 약이 없으니까 인슐린으로 뭐만 했다 하면 노벨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제 베타세포 이걸 다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분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인슐린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인슐린의 흡수 속도나 작용 속도를 조절해서 진짜 사람 인슐린 못지않은 인슐린을 지금은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들도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주사하는 게 아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주사할 수 있도록 반감기를 확 늘린 인슐린이나 먹는 경구용 인슐린, 그리고 피부에 흡수되는 붙이는 인슐린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센서로 혈당 변화를 감지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인공췌장 등 다양한 형태의 당뇨병 연구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참 감사하죠. 저같이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전히 손상돼서 더 이상 인슐린을 전혀 만들 수 없거나 유병 기간이 오래돼서 합병증 걱정이 많은 당뇨인들에게는 인슐린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정말 고마운 약입니다. 제가 일형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았던 2001년에는 영국에서 주사 대신에 이렇게 입속에 뿌리는 인슐린 스프레이를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먹는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20년 전에도 끊이지 않고 나왔어요. 그리고 췌장 이식에 대한 연구들, 돼지 같은 동물 베타세포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들, 그리고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줄기세포, 네, 기억하시죠? 제가 2001년도에 진단받고 3년 정도 뒤인 2004년에 서울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연구가 체세포에서 배아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건데, 그 당시에 척수신경마비 환자 그리고 일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 2005년에 이 줄기세포에 대한 기사가 정말 끊이지 않고 나왔고, 나도 곧 정말로 일형 당뇨가 완치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 말부터 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인 이슈들이 논란이 되고, 2006년에는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까지 나오면서 그때는 제가 처음 일형 당뇨 발병했을 때만큼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2005년을 좀 희망적으로 기억하는 또 다른 이유가, 그때가 발병 5년 차였는데 혈당 관리가 조금씩 힘들어졌을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국내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췌장 일부를 이렇게 이식하는 수술도 성공했었고요. 또 세계적인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에서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지속형 인슐린인 란투스가 2005년에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어요.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처음에는 중간형 MPH 인슐린하고 그 다음에는 혼합형 인슐린을 사용했었고, 나중에는 지속형 인슐린인 란투스가 이제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는 지속형 인슐린인 란투스하고 속혈성 인슐린인 휴물렌 R를 사용하다가 란투스와 이제 초속혈성 인슐린인 휴말로그로 바꾸고, 그 나중에는 란투스와 노보레피드를 사용하였고, 지금은 트레시바와 피아세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인슐린 맞기 시작한 초반에는 기념으로 그 펜형 인슐린 주사기를 집에 모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그걸 모았지 잘 모르겠는데, 이 주사기를 보고 있으면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산 흔적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내가 완치가 된다면 이 주사기를 보면서 그때를 좀 추억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게 쌓이니까 한 박스 두 박스가 되더니 나중에는 이 많은 박스들을 내가 왜 모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으는 걸 중단했고요. 그게 벌써 횟수로 2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고대 중세 당뇨병 역사 1편부터 그리고 인슐린 발견 이야기 2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인슐린 발견 이후 발전 이야기 3편까지 당뇨병의 역사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당뇨병에 대해서 오늘 또 한 가지 배웠으니까 당뇨병의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